이걸 꼭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걸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나와줄 필요가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의 F7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홍미노트 10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죠. 자, 요거 지금 국내 정발에서 팔고 있는 샤오미 보급형 스마트폰 중에 하나인데 일단 디자인부터 볼게요. 뭐 겉으로 봤을 때 크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전면에 그냥 펀치홀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후면도 뭐 별다른 특이한 건 없어요. 요거는 전면 빼고는 메탈이나 유리 없이 플라스틱으로 만들기는 했는데 집었을 때 뭐 크게 약하다거나 뭐 좀 덜 만든 것 같다라든가 그런 느낌은 안 드는 괜찮은 마감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폰치고 178.8g으로 크게 무겁지 않다는 거. 플러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방수 방진의 수준은 안 되지만 IP53 뭐 그냥 생활방수 코팅 정도는 되어 있으니까 뭐 약간 비 맞는 정도는 괜찮다 정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디스플레이인데 얘는 고릴라 글라스 3예요. 바로 전에 우리나라 나왔던 거랑 비교를 하면은 소재라든가 요것저것 좀 다운그레이드 된 게 있는데 사실은 요게 그거보다 더 낮은 모델이기는 하죠. 걔랑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라인업은 아닙니다. 가격만 봐도 그렇고요. 얘는 21만 8,900원짜리거든요. 굉장히 저렴한 기계죠. 대신에 올레드 화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 풀 HD 플러스 아몰레드 화면이 들어가는 건 흔하지 않죠. 사실 90Hz, 120Hz 이런 고주 사율이 된다든지 하지도 않고 색 표현도 뭐 조금 아쉽기도 하고 휘도가 낮아질 때 균일도가 아주 좋은 편도 아니기는 하지만 요 가격대에서 이 정도 아몰레드 화면, 요 정도 베젤이면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Always on Display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여기에 항목 표시가 탭한 후 10초 표시밖에 안 돼요. 이러면 Always가 아니잖아. Always라는 건 항상이잖아요. 이게 제대로 되는 샤오미 모델에서는 10초 동안 혹은 항상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10초 동안만 옵션에 있습니다. Always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배색 방안, 이 정발한 거면은 이 배색 방안 같은 중국어 풍 나는 거는 제대로 번역을 해주는 게 맞지 싶은데 여하튼 이 색상 모드인데 자동채도 표준으로 바꿀 수 있고 여기에 색 온도까지 기본 따스함, 시원함 그리고 사용자 지정할 수 있는 점은 마음에 듭니다. 다음으로 퍼포먼스인데 스냅드래곤 678 4기가 램, 128기가 우리나라 사양은 그렇게 나왔죠. 마이크로 SD 카드로 확장도 되고 스펙 시트에 잘 안 써놓는 거니까 좋은 거 안 넣는 경우 많은데 스토리지도 UFS 2.2로 빠른 편입니다. 이 보시는 운영체제는 MIUI 12예요. 당연히 안드로이드 11 기반인데 요 정도 되면은 MIUI는 안드로이드에서도 꽤 괜찮은 인터페이스로 봐줘도 될 것 같아요. 요거 소소한 건데 제가 좋아하는데 요 저장 용량의 아이콘 있잖아요. 요게 센서를 이용해서 요렇게 기울이면은 이렇게 흐른다? 귀엽잖아요? 뭐 단순히 그것뿐만은 아니고요. 빠르고 디자인도 이 정도면 깔끔하고요. 무엇보다 커스텀 가능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판만큼은 아닌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판도 여기 버튼 바로 가기 누르면 카메라 실행을 어떤 걸로 할지 굉장히 다양한 옵션이 있고요. 손전등 켜기 어떤 버튼으로 할지 굉장히 다양하게 지정할 수 있고 세 손가락을 아래로 슬라이드 하면은 스크린샷을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기능까지 심지어 여기 FM 라디오 위쪽에 적외선 포트를 통해서 리모컨으로 쓸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정발됐기 때문에 듀얼 심인데 VoLTE까지 양 심카드 슬롯 모두에서 쓸 수 있고요. 이 가격대는 정말 안 넣어주는데 리니어 모터까지 넣어가지고 진동도 굉장히 세심하게 제어가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샤오미가 어느 순간부터 국제판에 구글 다이얼러랑 구글 메시지를 넣었죠. 기능상으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 통화 녹음이 안 돼가지고 원래 샤오미 다이얼러는 됐었어요. 불만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통화 중에 녹음이 되는데 문제는 통화 녹음이 시작됩니다. 통화 녹음이 종료됩니다. 요게 그냥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상대방한테 파일로 귀에 꽂아줍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공지를 해야 되는 지역이 있어서 이런 기능이 있는 건 이해를 하는데 우리나라엔 안 그래도 된단 말이죠. 꼭 필요할 때 현지화 이런 식으로 안 해주죠. 뭐 요건 구글 잘못에 좀 더 가깝겠지만 어쨌든 샤오미 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끌 수 있기는 한데 간간히 광고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테마 들어가면은 요 위에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좀 내면 또 나오고요. 기본 앱들 요런 다운로드 관리자 같은 거에서 나오는데 혹시 요거 표시된다면 설정에 들어가서 추천 컨텐츠 표시 누르고 확인 누르면은 표시 안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카메라인데 뒤쪽에 f1.8에 48메가픽셀 광각 위상차 AF되고 f2.2에 8메가픽셀 122도 초광각, f2.2에 2메가픽셀 접사, f2.2에 2메가픽셀 심도 센서가 있어요. 그런데 성능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 울트라 프리미엄이라고 적어놓은 거 이거 뭡니까? 제가 100배 줌 이런 것도 충분히 보기 싫고 오그라드는데 프리미엄 폰에 적어놔도 오글거릴 울트라 프리미엄이라는 거 아니 그냥 프리미엄이지 울트라 프리미엄은 뭐야? 이걸 갖다 21만 9,800원짜리 기계에다 울트라 프리미엄이라고 여기 적어놓는 건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이건 제발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자, 어쨌든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별로 특이한 부분은 없습니다. 인터페이스 상으로는. 자, 여기에서 초광각이나 2배로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화면 녹화 중에서 조금 느려 보이는데 실제로 이 정도는 아니고요. 2배는 렌즈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망원 렌즈는 없고 그냥 디지털 줌만 하는 거니까 요거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는 마시고요. 사진이 어떤가? 일단 48메가픽셀 f1.8에 상대적으로 큰 센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꽤 잘 나오는 편입니다. 색깔도 괜찮고요. 야간 성능 그냥 찍으면 별론데 야간 모드가 꽤 작동을 잘해줍니다. 여기에 야간 모드가 있어요. 초광각도 마찬가지로 그럭저럭 잘 나옵니다. 색소차가 약간 있나 싶었는데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초광각도 괜찮은 편이고요. 다만 저조도에서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고요. 야간 모드도 적용이 안 됩니다. 한 가지 팁이라면 팁인데 요 왼쪽에 AI 모드가 있죠. 이게 샤오미 AI 카메라, 그러니까 씬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그에 맞는 색들을 입혀주는 건데 이게 채도를 좀 많이 세게 가져가기는 합니다. 뭐 색 틴트를 요상하게 넣는다든지 하지는 않아가지고 저는 가끔씩 유용하게 쓰는데 좀 과하다 싶을 때는 이걸 꺼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는 날씨처럼 흐린 날씨에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완벽하진 않지만 꽤 맑은 날처럼 보이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써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가격대에선 정말 흔하지 않은데 이쪽에서 4K 30프레임 촬영까지 됩니다. FHD 60프레임, 4K 30프레임 동영상 촬영 지원되는 거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나머지 2개 렌즈 접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매크로를 눌러주면 됩니다. 사실 여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매크로로 넘어가야 되는 건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 아닌데 어쨌든 이 상태로 물건을 가까이 들이대면은 3에서 4cm 정도일 거예요. 이런 가까운 물체를 근접 촬영할 수 있죠. 뭐 접사 렌즈는 이걸로 작품 남기라는 거 아니고 그냥 사실은 렌즈 개수를 늘리기 위한 굉장히 쉬운 방법이지만 그 중에서는 효용성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크게 싫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2메가픽셀로 해상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2메가픽셀 치고 꽤나 괜찮은 품질로 뽑지만 그냥 장난감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인물 사진 촬영할 때 심도 센서 쓰는데 이것도 2메가픽셀이어가지고 가격 치고 잘 된다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하지만 이 전면 카메라 있죠? 이거 크게 기대하는데 전면 카메라 굉장히 선명하고 잘 나옵니다. 색깔도 잘 잡고요. 셀카 많이 찍으시면 중국 폰들이 셀카는 꽤 잘 나오는 편이에요. 셀카 많이 찍으시면 이건 만족하실 거예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사진 플러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요. 밑에 링크 눌러서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음향인데 아래쪽에 3.5mm 이어폰 잭 있고요. 심지어 이거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가격에 넣으면은 생색내기 정도인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위아래 균형도 괜찮고요. 음량이 조금 낮고 베이스가 좀 부족하기는 한데 균형 자체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볼 수 있는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 사운드 효과 들어가면 스피커에선 적용 안 되는데 이어폰 쓸 때는 커스텀 가능한 이퀄라이저 그리고 프리셋까지 마련되어 있어요. 처음에 개봉기할 때 이어폰 안 끼웠는데도 이게 활성화돼가지고 에러가 났는데 뭐 그 이후로는 그런 문제가 없는 걸로 봐서는 그냥 일시적인 버그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배터리인데 178g짜리에다가 5000mAh를 갖다가 꾸겨 넣었죠. 굉장히 오래 갑니다. 10시간 반에서 11시간 반이 가요. 아무리 5G가 안 들어갔고 스냅드래곤 678이 그렇게 강력한 칩셋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이틀 쓰고 좀 남을 정도죠. 물론 저는 와이파이 전혀 안 쓰고 LTE로 웹서핑을 주로 하기 때문에 사용 패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마음에 드는 거는 아래쪽에 있는 33W 고속 충전이 굉장히 빨라요. 30분에 59%, 1시간에 91%, 1시간 25분이면 완충이 됩니다. 그러면서 충전기를 아예 안 주는 회사들도 있는데 33W 충전기 박스 안에 넣어주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니까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21만 8,900원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품으로 구할 수 있는 정발 스마트폰 중에는 뭐 조건이 좀 많아 보일 수 있는데 뭐 그냥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폰 중에서는 이게 최고지 싶습니다. 디스플레이 좋고요. 이 가격에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 심지어 좋고요. 카메라 완벽하진 않지만 이 가격에 좋고요. 스냅드래곤 678 게임 마구 하라고 있는 칩셋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용도로 충분하고요. 배터리는 방금 말씀드렸죠. 미친 듯이 오래갑니다. 신경 쓰이는 것도 물론 몇 가지 있기는 해요. 일단 NFC가 없고요. 삼성페이 안 됩니다. 그만 물어보세요. NFC 없고요. 통화 녹음할 때 통화 녹음을 시작합니다. 소리를 지르고요. 무엇보다 중국 제조사 제품이라는 게 신경 쓰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고민하고 계시면은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이 이거 사세요 라는 말씀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요런 애들이 계속 출시되니까 이렇게 훨씬 비싼데 성능은 훨씬 떨어지고 제 제일 큰 불만, 상식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될 센서까지 원가 절감으로 빼가지고 사람 골탕 먹이는 요런, 이건 갤럭시 A12인데 요런 폰들에게
경각심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구매하진 않더라도 엄청 많이 팔리지는 않더라도 이런 게 나와주는 거는 이런 거 정신 차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샤오미 홍미노트 10이었고요. 메인으로 쓰기에는 좀 신경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서브용으로 뭔가 고민하고 계시다면 새 제품 이 가격에 이 정도 품질 꽤 잘 만든 폰이에요. 이 정도 품질의 전화기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경쟁이 너무 없긴 해. 그렇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 언더케이지 샵도 한 번씩 방문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